지난번 강의에서 컴파일 에러와 런타임 에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앞으로의 강의를 위해서 오늘은 컴파일 타임과 런타임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고, 이러한 컴파일 타임에 발생하는 컴파일 에러와 런타임에 발생하는 런타임 에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컴파일 타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파일 타임은 소스 코드가 실행 가능한 기계 코드나 중간 코드로 변환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C++ 컴파일러에 의해서 수행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소스 코드의 문법 검사, 타입 체크, 구문 분석, 최적화 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컴파일 타임에 발생하는 컴파일 에러로는 문법적 오류, 누락된 라이브러리 참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에러는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전에, 즉 런타임이 되기 전에 컴파일 타임에 수정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누락된 라이브러리 참조라는 말이 있는데, C++로 프로젝트를 개발하다 보면 개발 환경에 내장되어 있는 라이브러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만든 라이브러리를 불러와서 사용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헤더와 정적 라이브러리를 잘 참조하고 동적 라이브러리를 적절한 위치에 놓아줘야 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이 만든 라이브러리를 참조하는 방법은 저희가 기본적인 문법들을 모두 배운 뒤에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러 예시를 한번 살펴보면 세미콜론 누락, 잘못된 변수의 이름 지정, 자료형 오류, 정의되지 않은 함수 호출 등 여러가지 에러가 있는데, 이런 대표적인 에러에 대해서 이따가 코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프로젝트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젝트를 실행을 하니까 지난번 강의 내용이 그대로 있는데, 이 강의 내용을 보면은 다중 벡터를 만들고 출력을 하는 예제입니다. 출력을 하면 1, 2, 3, 4, 5, 6, 7, 8, 9 값이 출력되는 것을 지난번 확인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컴파일 타임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이 빌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세모 모양을 클릭했을 때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컴퓨터가 64비트 운영체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64로 빌드를 진행을 할 거고, 먼저 디버그 모드에서 한번 살펴보면은, 자, 이렇게 빌드를 하게 되면 프로그램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실행을 해보면 프로그램이 잠깐 나왔다가 바로 꺼졌는데, 그거는 왜냐하면은 이 메인 함수가 이렇게 실행되고 바로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켜졌다가 바로 꺼지는 현상이 일어났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희는 하나의 변수를 선언을 하고 Cin을 통해서 어떤 특정 값을 여기에 입력을 해야지만 프로그램이 종료되도록 구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다시 저희가 빌드를 하면 이렇게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저희가 원하는 대로 결과값이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빌드를 하게 되면 이렇게 프로그램이 생성이 되는 거고, 여기서 이 세모 버튼을 누르게 되면 빌드가 진행이 될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도 같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이 빌드는 이 빌드를 할 때 우리가 이야기했던 컴파일, 그 컴파일이 바로 진행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 문법적 오류가 있다고 하면은 빌드가 실패할 거고 exe 파일이 생성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이 세미콜론에 누락을 하게 되면 이게 문법적인 오류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빌드를 해도 프로그램이 생성이 되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빌드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세모 버튼을 눌러도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법적 오류를 해결을 하고 실행을 해야지만 이렇게 빌드가 되고
프로그램이 같이 실행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강의에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문법적 오류 같은 거를 확인을 할 때 이 디버그 모드로 프로그램을 빌드해서 확인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가벼운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실제 배포용으로는 이렇게 릴리즈 모드를 많이 활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릴리즈 모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빌드가 가능을 하고 프로그램을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빌드를 할 때 발생하는 에러가 바로 컴파일 에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컴파일 에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세미콜론 누락이 있습니다. 이렇게 뒤에 세미콜론을 누락을 하게 되면 빌드를 했을 때 컴파일러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잘못된 변수 이름이 있습니다. 이렇게 int, cin, return, using, include, namespace 이런 것과 같이 미리 정의된 것들은 저희가 이름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컴파일러 입장에서 이게 이런 키워드인지 실제 우리가 정의한 이름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다음과 같이 string str은 abc다 라고 이렇게 하면은 문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스트링을 제가 int로 변경을 하게 되면 이거는 문법적으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int 같은 경우는 이미 이 C++에서 지정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름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빌드를 한번 해보게 되면 컴파일러 에러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변수 이름을 사전에 정의된 키워드와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지만 이렇게 컴파일 에러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형 오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int a 같은 경우는 정수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수를 입력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더블형 혹은 플로트형을 입력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플로트형이나 더블형은 int형으로 받을 때 암시적 형변환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스트링 같은 경우를 저희가 int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스트링과 int 사이에는 암시적 형변환이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타입이 불일치할 때는 타입을 이렇게 맞춰주어야지만 컴파일러 에러 없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함수를 사용을 할 때 이게 정의가 되어 있어야지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이 abc라는 함수는 저희가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abc는 사전에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 함수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이 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사전에 정의된 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불러오는 것들이 바로 이 include인데, 헤더를 include 하는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PPT로 돌아오게 되면은 이러한 컴파일 에러가 발생을 했을 때 해결 방법은 소스 코드를 수정을 해서 문법적 오류를 수정하고 다시 빌드를 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브러리 참조가 잘못됐을 때도 컴파일 에러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라이브러리를 정상적으로 참조하도록 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라이브러리 참조라고 하는 거는 정적 라이브러리와 동적 라이브러리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컴파일 시간에 잘 참조해줘야 되는 부분은 정적 라이브러리가 되고, 이 실행 시간에 잘 참조해줘야 되는 부분이 이제 동적 라이브러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상적으로 컴파일이 됐어도 이 동적 라이브러리를 실행 시간에 찾지 못하면 런타임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되고,
애초에 정적 라이브러리가 잘못 참조가 되어 있다면 컴파일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컴파일 에러로 잡히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런타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런타임은 이제 컴파일된 코드가, 즉 exe 혹은 DLL이 실제로 실행되는 시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프로그램이 사용자의 입력을 받거나 그렇게 받은 입력의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그 처리에 맞춰서 어떠한 양식으로 사용자들한테 보여지도록 하거나 이렇게 실행 시간이 결정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동작하는 시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런타임에 발생하는 에러를 런타임 에러라고 하고, 이러한 대표적인 에러로는 메모리 할당 실패가 있고, 그리고 저번에 저희가 벡터 수업을 했을 때 배열의 범위 초과를 잡아내는 배열의 범위 초과 에러, 그리고 파일의 입출력 오류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에러 타입뿐만 아니라 또 대표적인 에러로 무효한 메모리 참조가 있는데, 이 null reference exception 같은 경우는 예제로 설명을 드리면 리모컨은 있는데 TV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TV를 컨트롤하기 위한 리모컨을 저희가 컨트롤을 하려고 했는데 이 리모컨에 연결된 TV가 없어서 아무것도 동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 우선 간단하게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무효한 메모리 참조 관련해서는 나중에 포인터를 설명을 드릴 때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C++ 교육을 하면서 제가 가장 강조하게 되는 부분이 메모리 안전한 프로그래밍 방식을 적용하는 겁니다. 지난번 제가 C 스타일 배열보다는 벡터를 사용하라고 했는데, 벡터 같은 경우는 배열의 범위 초과를 런타임에 잡아낼 수 있어서 메모리를 안전하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뿐만 아니라 저희가 나중에 말씀드릴 포인터 대신 스마트 포인터를 이용한다던가, C 스타일의 캐릭터 배열을 적용하는 대신 C++ 스타일의 스트링을 적용하라고 하는 등 여러가지 메모리 안전한 프로그래밍 방법을 권장을 드릴 건데, 이러한 메모리 안전한 프로그래밍 방식을 적용을 하면은 메모리 관련한 런타임 에러를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희가 예외 처리라는 기법을 배울 건데, 이러한 예외 처리를 잘 하면은 런타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대한 사전에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 런타임 에러를 간단하게 하나의 예제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다음과 같이 벡터를 하나 만들고 벡터의 값을 이렇게 한번 할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벡터는 지금 10개의 인덱스를 가진 벡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벡터 0부터 벡터 9까지 이렇게 값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벡터 10 혹은 벡터 20과 같이 이렇게 저희가 할당한 메모리를 넘어가는 영역을 접근을 하면은 런타임 에러가 발생을 해야 됩니다. 네, 먼저 이 프로그램은 제가 그냥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렇게 true를 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강제 종료하기 이전까지는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동작을 저희가 반복할 거냐면, 이렇게 int 인덱스를 하나 선언을 하고 인덱스 값을 저희가 한번 콘솔을 통해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러한 인덱스에 맞는 이 벡터 값을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릴리즈 모드에서도 이 아웃 오브 레인지를 런타임에 잡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러한 벡터를 통해서 바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니고 at을 통해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빌드를 해서 여기서 바로 실행을 해도 되고, 이 세모표를 눌러서 빌드와 실행을 동시에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문법적인 컴파일 에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프로그램이 잘 빌드가 되고 실행이 되었습니다. 먼저 이렇게 0을 입력을 하면 이렇게 0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인덱스가 9일 때는 10번째 요소가 9이기 때문에 9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인덱스가 이렇게 10이 되게 되면은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저희가 이 세모를 통해서 실행을 했기 때문에 이게 뜨는 건데 여기서가 아니라 이 EXE로 한번 다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덱스가 0일 때 9일 때는 문제가 없다가 이렇게 아웃 오브 레인지가 되는 10이 입력이 되었을 때 이렇게 프로그램이 비정상적으로 동작이 되게 됩니다. 이거는 런타임 에러가 발생을 했고 이 런타임 에러를 처리하는 예외 처리가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프로그램이 런타임 에러에 의해서 비정상적으로 종료가 되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예외 처리를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이렇게 프로그램이 비정상적으로 종료되지 않고 에러 메시지를 출력하도록 하는 아주 간단한 예외 처리 구문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런타임 에러 하고 이 에러 메시지를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런타임 에러가 발생을 했을 때 프로그램이 바로 종료가 되지 않고 이 발생한 런타임 에러에 대한 정보가 출력이 되고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실행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빌드를 하고 실행을 해보면 0, 9 입력을 했을 때 문제가 없다가 10을 입력을 했을 때는 런타임 에러가 발생을 하고 여기에 대한 런타임 에러에 대해서 예외 처리를 진행을 해서 에러 메시지를 출력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프로그램이 비정상적으로 종료가 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예외 처리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봤는데 이 예외 처리는 따로 별도의 강의에서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컴파일 타임과 컴파일 타임에 발생하는 컴파일 에러를 한번 배워보았고 런타임과 런타임 에러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은 컴파일 에러 같은 경우는 컴파일을 할 때, 즉 빌드를 할 때 문법적으로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라이브러리 참조 같은 문제가 있을 때, 즉 EXE나 DLL로 만들 수가 없을 때 발생하는 에러를 나타내고 이 런타임 같은 경우는 컴파일이 제대로 돼서 EXE나 DLL이 만들어졌고 그러한 EXE나 DLL에 대해서 실행을 할 때 발생을 하는 에러를 나타냅니다. 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